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오늘 장에 뭘 봐야 될까요? 이번 주에 많이 기다렸던 CPI도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또 많은 빅테크 업체들의 이벤트들도 조금씩 진행되거나 혹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금요일장 뭘 봐야 될지 체크포인트로 콕콕 짚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현주 전문가,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전력이 부족하다. AI 시대의 핵심 이슈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는데 이제는 이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쪽뿐만 아니라 전력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시장의 목소리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전, 태양광, 풍력 상당히 많은데요. 이 가운데서 어떤 쪽을 관심을 가져봐야 될지 그리고 아직 전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쪽도 있기 때문에 좀 두루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알려주세요. 네, 지금 에너지원에 관련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작년에 변압기, HD 현대일렉트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엔 대한전선 같은 전선 관련주들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GNC 에너지 같은 뭐 비상발전기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AI 데이터 센터 건립이라든지 반도체 공장의 설립,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에너지원으로 진행을 했었던 그런 산업 구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것들이 있죠. 내연기관차에서 이제는 2차 전지가 들어가는 전기차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에너지원이 전기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흐름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원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에너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풍력 쪽에 관련된 태양광 쪽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지금 이제 태양광 관련돼서는 대형 종목으로서는 한화솔루션이 오늘 강력하다라기보단 오늘 좀 부각될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규모가 좀 작은 기업 중에서는 SDN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력 쪽 같은 경우는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번에 11차 전기분 발표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여기서 만약에 발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원전 쪽에 대한 재육성 가능성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신재생 쪽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어느 정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태양광도 좀 봐야 되고요. 풍력도 좀 봐야 되는데 단기적인 매매의 관점으로는 태양광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무엇보다 이제 원전 쪽에 대한 관심도가 저는 가장 높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군들을 제가 한번 쭉 돌려드릴게요. 지금 한전기술이라는 기업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기업, 그리고 일진파워, 그리고 G2파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을 전반적으로 쭉 돌려보시다 보면 우진엔텍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변압기 쪽으로 엮여가지고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전통적인 원전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력기기 쪽에 대한 매매를 하지 못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는 이 에너지원 쪽에 대한 관심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추려가지고 매매해 보시면 그래도 전력기기 쪽에서 조금 소외감을 느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만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전, 태양광, 풍력 뭐 이 정도로 압축을 해본다면 그리고 어제 장에서는 수소까지도 움직임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 가운데 매력도를 좀 나열을 한다면 어떤 쪽부터 보시나요? 전 일단 여기가 좀 달라요. 이게 원전 같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할 때 이야기했었던 부분, 좀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발전 에너지원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2020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원전이 가장 저렴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전 같은 경우는 만드는 주기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태양광 쪽이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매의 관점으로는 태양광이 좀 더 좋을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만 놓고 본다, 그러니까 모멘텀만 이슈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태양광이 지금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보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군들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원전이 전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풍력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네. 태양광이나 원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원전 쪽이 좀 더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메리트가 부여되지 않을까.
다만 오늘은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 한화큐셀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한화큐셀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상으로는 한화솔루션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이제 태양광이랑 원전 둘 다 좋다라고 보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풍력은 조금은 떨어지고. 풍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이 종목군들이나 업종이 아무리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이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풍력은 살짝 뒤처지지 않나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태양광 쪽으로 압축시키시고요. 또 단기적인지 중장기적인 매매 대응을 하시는 분인지에 따라서 선택이 조금 달라지겠네요. 전력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나란히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최현재 전문가님은 이 헤드라인부터 태양광도 시장 확대라고 달아주셨어요. 태양광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예, 지금 최근에 이제 AI 쪽에서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장도 결국에는 확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의 확대가 없이는 결국에는 전력 수급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지금 글로벌 태양광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2030년까지 계속 꾸준히 연평균 한 15% 정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의 중국 태양광 전지 관세를 인상을 했잖아요. 25%에서 50%로 지금 관세를 인상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은 그동안에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치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은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된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 전환, 미국 같은 경우에 전기차 전환이 조금 더뎌지고 있는데 결국에 전기차 전환이 성공을 하려면은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계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쪽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전기차 쪽이 계속 확대가 된다고 본다면은 지금보다 발전 용량이 한 40에서 50% 정도 더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신재생 쪽에 힘이 좀 반드시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결국 석탄이나 석유, 가스 등 이런 쪽에 미국의 종사자들보다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쪽 이쪽에 종사자 수가 결국에 2배 정도 더 많아요. 그럼 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그러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은 그렇게 우려보다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관련 업체들로는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SDN 이런 종목, 그다음에 대명에너지까지 좀 같이 좀 보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또 미증시의 대선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였네요. 따라서 태양광 이쪽이나 저쪽이나 또 상당히 좀 많은 호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두 분이 나란히 전력원에 대해서 오늘 체크포인트 다뤄주셨어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이 투자 업데이터에서 시간의 거래 움직임을 매일매일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었던 점, 저출산 관련된 종목군들의 동시다발적인 시간의 강세였습니다. 조만간 발표가 될 거라고 하는데 매번 좀 반복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짧게 끝날 건지 아니면은 발표되기 전까지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해 봄직한지 이재규 본부장님 설명해 주세요. 일단 종목들의 흐름이 좀 나와서 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시간외 단일가에서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꿈비 같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좀 나와 있나라고 살펴봤더니 대통령 직속 저고위죠.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이 저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정말 한 10년 전에도 있었던 테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 있을 때마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보이고 테마성으로 변동성을 끝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2023년도 4분기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0.6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저출산의 문제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노동력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좀 육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얼마나 수혜를 받을지, 매출로 이어질지, 영업이익으로 만들어질지는 봐야겠지만 이 테마성을 가지고
테마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정책과 결부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 올해 연초부터 우리 시장에서 저PBR이라는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졌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뭐 최근에 금투세라든지 작년에는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짚어드렸었던 원전 같은 경우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정부의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 이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매매 관점으로는 좀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아가방 컴퍼니가 가장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과정, 그리고 꿈비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움직였을 때는 이 깨끗한 나라라는 기업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조금 덜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끼가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매매의 관점으로 테마주를 난 좀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추려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면 지금 시장, 오늘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더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니까 시장 상황에 시장 상황을 고려하시면서 테마주로 접근해 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간의 거래 움직임을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것이 원래 이달에 나올 만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연기돼서 미뤄진다라는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6월에 발표가 된다라고 하니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임이 나왔었고, 앞으로도 발표되기 전까지는 짧은 매매 가능하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봄직한 종목군 설명을 해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를 받고는 있는데 영 주가 흐름이 시원찮은 쪽 로봇입니다. 갈듯 말듯 뉴스들도 꾸준히 나오고는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 부진한 실적이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이후에는 괜찮아질 거다, 최현주 전문가님 이렇게 보시는데요. 그 이유도 같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최근에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좀 부진한데요. 결국에는 생각보다 성장이 더딘 게 주요 원인으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로봇주 대표 주자인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1분기 실적들을 보면은 지금 매출 성장은 더디고 영업 손실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하지만은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CPI가 얼마 전에 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의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자율주행 대신 로봇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역시 협동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 좀 업황이 좀 회복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하반기에는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도 더 이상의 급락보다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좀 횡보하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 과정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도 안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은 결국 큰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한 3달 정도 시간 또 벌잖아요. 주가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어떤 뉴스들이 나오면서 한번 모멘텀을 갖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주들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듯합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주 보기에 앞서서 목표가 도달 종목이 많습니다. 빠르게 리뷰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재규 본부장 추천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AP위성, 이 종목이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4월 25일에 제시됐던 종목이고요. 17,810원에 매수가 됐고 목표 주가 25,000원, 어제 터치가 나왔습니다. 15%가량 수익권인데 앞으로의 전략은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주항공 산업 자체가 올해 많이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AP위성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올해에 신규 제품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신규 제품의 평균 판매 단가가 높기 때문에 수익성도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제 25,000원을 터치를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10% 정도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2,000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AP위성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다음은 최원주 전문가님입니다. 사실 매일 아침 토마토 증권통의 아침을 챙겨주시는 역할을 오랫동안 해주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최원주 전문가님과 같이 하는. 그런데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 2월 첫날에 제시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7만 원 언더에서 샀습니다. 그때 살 때 69,800원이었거든요. 6차 목표가 19만 원 어제 돌파가 나왔고요. 어제 거의 20만 원 선 부근까지 갔습니다. 수익률은 182.38%. 전문가님 2% 하면서 6차 목표가 있었나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종목 지금 제가 데이터를 쭉 봤는데 확인한 바로 6차는 이 종목이 유일하고 수익률도 누적으로 아마 이 종목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같이 하는 아침 방송에서 이런 기록을 알려드리게 되는데 LS 일렉트릭 참 많은 분들께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이 개장 방송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저는 그냥 AS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매도하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방송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도 뭐 영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가지고 계신다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LS 일단은 뭐 앞에 라운드 피규어 한번 하겠죠. 20만 원 넘겠죠. 원 정도까지는 보실 것 같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4월 23일에 제시됐던 캠트로닉스 이 종목 24,000원 매수가 됐고요. 그리고 33,000원 목표가인데 훌쩍 넘었습니다. 2차 목표가 33,000원이었는데 37,000원 부근까지 가서 이 종목도 수익률 좋습니다. 50% 넘는데요. 이 종목은요? 뭐 역시 AS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있는데 일단은 그냥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상당히 늘 책임감 있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리딩을 좀 해주셨는데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전략들 참고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추가 상승은 있는데 여기에 좀 방점을 찍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알아볼게요. 이재규 본부장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BHI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원전 관련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화력 발전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복합 화력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한 가지 메리트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3천억대인 기업입니다. 주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직전 고점 수준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앞으로 이 에너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분석하기도 하고요.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또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느 한쪽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은 약세를 보이는 이렇게 시소 게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원전이나 이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해 내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매크로적인 변수가 아주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장 상황과 조금은 무관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원전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BHI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 이하에서 진입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보다 조금 높은 가격 11,500원, 11,500원으로 의견 드리고 손절가는 7,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기록했던 고점이 11,000원 부근입니다. 이것을 약간 뛰어넘는 수준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전주 BHI였고요. 최원주 전문가님은요? 네. 심택입니다. 심택 뭐 패키지 기판 쪽 회사인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전방 시장에서 좀 회복이 되면서 수요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규 고객사도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1분기에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 뭐 계속적으로 전망치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기판이 뭐 매출이 확대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요. 최근에 이제 낸드 시장까지 메모리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동사가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멀티칩 패키지가 판매가 증가하면서 뭐 일단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쌍바닥 패턴이 좀 나오면서 다시 상승하고 있고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전부 다 돌파하는 모습. 돌파했다고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간다기보다는 근데 오늘 이제 조금 사시고 좀 내려오면은 눌림목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33,000원에서 33,500원. 그 다음에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물론 뭐 기판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스페타시스나 뭐 대덕전자 이런 종목 상당히 좋았습니다. 심택도 지금 볼만한 타이밍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매수가 33,000원에서 33,500원 정도.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이것보다 살짝 어제 종가 수준 출발할 것 같은데 아래쪽에서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목표가 4만 원, 손절 라인 3만 원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체크포인트 추천주 살펴봤습니다.